자, 일단 포토샵 CS4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준비되셨다면서 아직 안 되셨는데? 일단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처음 포토샵 실행을 하시고 가장 먼저 필수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필수로 바꿔주신 다음에 도구 관련된 거는 확장을 해서 두 줄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 가서 환경 설정에 일반 들어가시고 스크롤 휠러 확대 축소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가서 표준 화면 모드 메뉴가 있는 전체 화면 요런 거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미리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 색상 표시, 도구 설명 표시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탭으로 문서 열기와 유동 문서 창 도킹 사용 체크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선 격자 및 분할 영역에 가서 격자 간격을 100픽셀로 100픽셀로요. 100mm가 아니고 100픽셀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는 1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 가셔서 표시에 그 다음에 컨트롤 N 새로 만들기 하시고 이름 부분에 여러분 수험번호 지금은 없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빼기 여러분 이름 빼기 문제 번호. 여러분은 2번부터 만들 거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2번이라고 써야겠죠. 2번 그죠? 1번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요 메뉴에 시작 메뉴에서 메모장을 꺼내서 컨트롤 V 죄송합니다. 컨트롤 V 하고 엔터 치고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수험번호 나는 외웠는데 그럼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얘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에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폭이 400 곱하기 500입니다. 요거는 고정돼 있어요. 1번, 2번은 400 곱하기 500 3, 4번 문제는 600 곱하기 400이고요. 그죠? 그래서 400 곱하기 500 해상도는 무조건 몇이라고요? 72 픽셀 퍼 인치입니다.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RGB 색상은 8비트고요. 요거 32비트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16비트 이렇게. 무조건 뭐라고요? 8비트. 배경 내용은 뭐 흰색이나 뭐나 상관이 없어요. 요 4개가 꼭 중요합니다. 요 4개.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 창이 뜨고 요 선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여기 보기에 표시자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얘가 체크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그래서 보기에 표시에 격자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표시자 체크해 주시면 다시 나타나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 옵션에 가서 얘가 뭐라고요? 격자라고 했죠? 요 격자 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냅 옵션에 요 격자는 꺼주세요. 스냅이 들어가면 이 격자의 이미지가 싹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꺼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원본 이미지 맨 위에 있는 원본 이미지에 1-1급, 1-2급, 1-3급을 쓴다고 써있죠. 아니, 1급 다시 3번 이미지 이렇게 1, 2, 3 이미지 쓴다고 돼 있죠.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위치는 어디래요? GTQ 이미지 폴더에 있다고 나오죠. 자, 파일 저장 규칙. 파일 저장 규칙 보세요. 자, 파일 몇 개를 제출해요? 2개를 제출하는데 어디다 저장하래요? 내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하라고 나오죠. 여기에다 저장을 안 하시면 전송이 안 돼요. 꼭 폴더에 저장을 하세요. 요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JPG는 400 곱하기 500이죠. 근데 PSD 파일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40 곱하기 50. 요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됐죠? 자, 그리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그림 효과 해서 1급 다시 1번 이미지를 그물눈이라는 필터를 넣어서 배치를 하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일단 이미지를 꺼내 봅시다. 자,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이 파일이 원래는 어디 있다고요? 자, 원래대로 해봅시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요 이미지 파일들 있죠. 요 이미지 파일들을 컨트롤 C를 전부 다 선택하시고 이렇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서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자, 문서 들어가시면 GTQ 폴더 있나요 혹시? 없으면 여러분 폴더가 만약에 없으면 새 폴더 여기 새로 만들기에 폴더 눌러주세요. 새로 만들기에 폴더 됐나요? 됐어요? 새로 만들기에 폴더에서 여기에다가 GTQ라고 써주세요. GTQ. 그럼 폴더 만들어지죠? 자,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미지라는 폴더를 또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폴더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했어요? 다 했나요? 했겠죠? 시험 시작하면 이 파일들이 자동으로 전송이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시 시험. 자,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어디서 불러와야 된다고요? 자, 여기 내 PC로 가셔서 내 PC로 가보세요. 그럼 여기에 문서가 뜨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GTQ 폴더에 이미지 폴더에 1-1이 있죠, 이제. 자, 얘를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미지를 다 꺼내서 작업하셔도 돼요. 동시에 꺼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1-1번 이미지만 꺼내서 이렇게 갖고 오세요. 갖고 왔나요? 자, 자세히 보니까 요 이미지를 여기에다 배치하시면 되죠, 이제. 자, 배치를 해봅시다.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얘를 이쪽으로 쏙 집어드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얘 필요 없어졌으니까 바로 꺼버리고 마우스 휠로 조금 줄이시고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T 눌렀어요? 자, 그러면 요 건물이 이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이 요 두 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럴 때는 요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이요. 이 끝부분을 여기에 딱 배치해 주세요. 됐나요? 1번 문제의 이미지 수정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원래는. 거의 안 하셔도 되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제 거 화면 보시면 요 부분 크기만 맞춰주셔도 돼요. 아니면 요 부분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든가. 그래서 항상 이미지 옮기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요 끝에다 맞춰주세요. 요 끝에다가. 그리고 나서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요만큼 줄여주면 자동으로 위치가 맞죠? 그죠? 맞나요? 요 정도까지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시험지에 있는 위치대로 맞았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엔터를 쳐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필터에 그물눈을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물눈이 어디 있는지 웬만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 필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필터를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예술효과 있죠? 예술효과. 그죠? 필터에 뭐디요? 예술효과, 거친 파스텔 효과 바로 있죠. 얘를 눌러서 필터 착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세요. 넘어갔나요? 이렇게. 자, 필터 창으로 넘어가면 내가 바로바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 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필터 여기 노이즈, 렌더 이렇게 다 한 번씩 봐야 돼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서 바로 열어서 보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브러쉬 선에 뭐가 있어요? 그물 룬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필터에 뭐를 넣으라고 나오지 어디에 있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죠? 그래서 그물 룬은 필터의 브러쉬 선의 그물 룬이다. 어쨌든 얘 적용시키고 961이 기본값이에요. 포토샵 필터 문제의 90%는 거의 다 기본값이에요. 가끔 수치를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감점 받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그물룬이 적용이 됐죠. 여기 레이어 이름을 1-1로 바꿔주세요. 요거 해주면 원래 있는 점수는 아닌데 칭찬 점수가 추가되는 것 같아요. 레이어 이름 바꾸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실무에선 이름 다 바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수정 가능,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세이브 패스 칵테일 잔 모양이라고 나오죠. 그죠? 칵테일 잔이 얼마만큼 들어가요? 요만큼 들어가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 안에 딱 칵테일을 그리시면 돼요. 자, 패스를 그리기 위해서 뭘 이용하면 돼요? 펜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죠. 펜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했나요? 자, 그리고 자, 여기 항상 뭘 선택하라고요? 모양 레이어를 꼭 선택을 해주세요. 그냥 선택돼 있다고 해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를. 여기요. 꼭 여기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여기쯤에서 출발을 하죠. 그죠? 여기요. 제 거 화면 먼저 한번 힐끗 보시고요. 여기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쯤에 뭐가 있어요? 원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그어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만큼 올라가죠. 여기요. 그 다음에 요만큼 다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요만큼. 이쁘고 안 이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1번 문제는 가장 급할 때 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안쪽으로 꺾이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요. 자, 여기 클릭. 그 다음에 받침대 꺾이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요만큼 가죠. 그리고 얘는 어디만큼 와요? 한 이만큼 오죠. 이렇게 그어주시고 다시 여기 위쪽 이 선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 그죠? 그리고 마지막 처음 시작 지점으로 갖고 가시면 되죠. 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얘를 수정하려고 그래요. 자, 일단 기준점 변환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곡선을 준 다음에 제대로 된 위치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수정한다고요?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를 먼저 수정해 볼게요. 자, 일단 얘는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 지점. 자, 요 지점 이렇게 원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직접 선택 도구가 있죠. 직접 선택 도구로 얘를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죠?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정점 변환 도구로 이 부분 이렇게 곡선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도 곡선 만들어 주시고요. 됐나요? 자, 여기도 곡선 살짝 넣어주시고 여기도 곡선 넣어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만들 수 있죠? 굉장히 쉬운 패스죠. 자, 그리고 문제에 보면 세이브 패스 저장하라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자, 요거는 어디에서 하시면 돼요? 패스 레이어 탭에 채널 패스가 있죠. 그죠?
패스에 가시면 모양 1 벡터 마스크라고 써있죠. 얘를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패스 저장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칵테일 잔 모양이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죠. 됐나요? 자, 그리고 얘가 선택이 돼 있으면 여러분 수정할 때 이 패스가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칵테일 잔 모양이라고 선택돼 있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해주세요. 됐나요? 파란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로 돌아와서 모양이라는 거를 칵테일 잔 모양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레이어 이름 계속 바꿀게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뭐 했는지 알 수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마스크를 적용하라고 나오죠. 어디에요? 칵테일 잔 모양에다가 1-2번 이미지를 마스크 CU라고 나오죠. 자, 1-2번 이미지를 불러와 봅시다. 어디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이게 계속 저장이 돼요. 위치가. 그죠? 자, 1-2번 이미지 꺼내시고요. 자, 얘를 이쪽에다가 이동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얘 잡아서 그냥 여기다 툭 던져 놓으세요. 됐나요? 됐죠? 자, 얘가 뭐라고요? 1-2번. 이렇게 쓰시고요. 됐죠? 그리고 얘를 바로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은 제 거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Alt키를 누르고 이 경계선을 누르면 Alt키를 누른 채로 경계선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동그라미 2개가 생기죠. 이러면 마스크를 바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클릭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바로 적용되죠. 그죠? 요게 뭐라고요? 쓰세요. 클리핑 마스크. 뭐라고요? 이 작업이 뭐라고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작업이에요. 클리핑 마스크는 뭐냐면, 자, 여기 내가 작업한 이 면에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면에 다른 이미지를 적용시키는 게 뭐라고요? 클리핑 마스크요. 여러분 입에 계속 붙어있게 속으로라도 계속 말해주세요. 제가 대답하면 되니까 굳이. 자, 그 다음에 합성할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죠? 바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Alt키를 눌러서 요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돼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 레이어가 선택돼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뭐가 떠요? 메뉴가 뜬다고 했죠. 그죠? 요 메뉴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가 있어요. 그죠? 자, 얘를 클릭해 주세요. 됐나요? 여러분 그 마우스로 하시다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 한 5년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5년 넘게 포토샵 쓰시면 알아서 쓰게 되는 기능이니까. 자, 됐나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답안지처럼 안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이미지 크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이 이미지에 맞는 변형 박스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요만큼 줄여주시고 요만큼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리고 항상 결정은 엔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뭘 주라고 나오나요?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 뭐요? 선 또는 획이죠. 그죠? 선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선 효과 주잖아요. 근데 선 효과를 주려면 대상이 뭐여야 돼요? 칵테일 잔이죠. 그죠? 답안지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얘는 클리핑 마스크 들어가 있는 거 뭐야?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요 칵테일 잔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했나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뭘로 준다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FX 버튼을 눌러서 눌렀나요? 선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뜨죠. 거기에 크기가 몇 픽셀이요? 5픽셀. 그다음 위치는 바깥쪽이죠. 딱 봐도. 자, 바깥쪽. 됐죠? 그 다음에 색상을 뭘 주라고 나와요? 그라디언트를 주라고 나오죠? 자, 그라디언트 어디 있어요? 7 유형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라디언트에 적용되는 색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그라디언트 막대 있죠, 요거. 얘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타나죠. 자, 앞에 있는 여기요. 앞쪽에 있는 밑에 색 점을 클릭하시면 정지점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여기 색상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색 선택창이 나타나죠. 여기에 뭘 입력해요? FF0066. 자, 여기 FF0066 이렇게 쓰시고요. 됐나요? 확인. 그 다음에 뒤에 거 점 선택, 색상 클릭 해서 0000FF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죠? 색깔 다 넣었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미리 보기에 보시면 위 아래로 돼 있죠. 그죠? 근데 답안지를 봤더니 보라색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죠? 이쪽에요. 그죠? 파란색은 이쪽에 있고요. 해서 요 그라디언트 각도를 0도로 바꿔주시면 답안지와 맞게 변하죠. 됐나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이너 그로우, 내부 광선도 라고 나오죠. 자, 내부 광선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그죠? 자, 제 거 화면 보세요. 제 거 화면. 자, 내부 광선 클릭했더니 여기 뭘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죠. 여기 클릭만 했더니. 근데 들어가긴 했죠. 여기에 옵션이 바뀌게 하려면 여기 글자를 직접 클릭하셔야 돼요. 글자를. 글자 직접 클릭해 보세요. 그럼 내부 광선으로 바뀌었죠.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체크하지 마세요. 글자를 직접 누르세요. 글자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픽셀은 5가 기본값입니다. 5가. 몇이 기본값이라고요? 무조건 5예요. 여기 요소에 크기는 무조건 5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 들어갔죠? 여러분 이미지도 보시면 여기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내부 광선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4번 1-3번 이미지를 꺼내시고 자, 1-3번 이미지 꺼냈죠? 꺼냈어요? 자, 얘는 뭘로 잡아요? 뭐만 필요해요? 이 벽만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위에를 클릭 하시다가 계속 누르고 쭉 내리세요. 이렇게 천천히.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알아서 잡혀지죠. 그죠?
색칠하듯이 이렇게 살살살 내려보세요. 그럼 여기가 다 잡혀요, 안 잡혀요? 영역을 확장해 주죠, 그죠? 살살살 내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병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는 어디까지만 보여요? 이 부분까지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나서 이만큼 확대를 해서 자세하게 잡으시려면 이만큼 확대를 하시고 뭘로요?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해서 Shift를 눌러서 필요한 부분은 Shift를 눌러서 뭐 해줘요? 추가해 주시고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Alt를 눌러서 빼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렇게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요 글자는 실제 시험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는 여러분 연습하라고 준 이미지라서 저작권이 있음을 표현해 준 거니까 요거는 그냥 과감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글자 신경 쓰지 마세요. 글자는 원래는 없는 거니까. 요런 부분만 눈에 잘 띄는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잡아주시고 눈에 잘 안 띄는 부분 대충 잡으셔도 돼요. 됐나요? 병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병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그죠? 지금 옮겼는데. 자, 여기 레이어를 보세요. 레이어 보시면 방금 옮긴 병이 앞에 무슨 표시가 돼 있어요? 화살표 표시가 돼 있죠? 요거는 마스크가 됐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요게? 마스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요 칵테일 잔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빼내면 돼요. 그냥. 어떻게 빼내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 마스크 해제를 하시면 되는데 얘가 어디 밑에 있어요? 1-2번 밑에 있죠? 그러면 얘 위에 것도 같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디로 올려야 돼요? 여기 최상으로 올리시면 돼요. 올렸나요? 그리고 나서 클리핑 마스크 해제를 하면 얘만 해제가 돼요. 됐나요? 요거 막 해제 못 해가지고 쩔쩔매시는 분 많으니까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다 몰라요. 됐죠? 그다음 레이어 1번이 뭐예요? 1-3번. 자, 요거 위치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가져다 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자, 컨트롤 T를 눌렀더니 가운데에 중심점이 있죠. 그죠? 찾았어요? 자, 이 중심점을 여기다가 놓으세요. 여기다 옮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마우스 커서를 이쪽에 가져다 대면 중심점 표시가 뜹니다. 마우스 커서에. 떴어요? 동그라미 뭐 하나 뜨죠? 그럴 때 얘를 잡아서 요쪽에다 올려주세요. 요쪽. 올렸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해요? 회전할 때 회전 중심축을 이쪽으로 잡기 위해서 그래요. 됐나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회전시켰더니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돼요? 여기 중심을 중심축이 이쪽으로 변경돼서 회전이 되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해서 책에 나와 있는 각도로 이렇게 틀어주세요. 이 정도죠. 왜 이 정도냐? 이 부분에 얘가 걸치죠. 그죠? 여기 이 부분에 얘가 걸치잖아요. 그래서 돌렸더니 너무 작죠? 그죠? 얼마만큼 줄여야 돼요? 글자가 나올 정도까지 줄여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마주보는 이 점을 잡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줄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Shift 키를 눌렀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와 여기만 잡으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줄이셔야 돼요. 항상.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여기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살살살 올려주세요. 그럼 비율에 맞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보이시는 글자가 보일 정도까지만 조금만 줄이면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실제는 얘가 여기 있어야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맞춰서 줄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얘는 뭘 주라고 나옵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외부 강선 주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우스 여기 레이어에 FX를 누르시고 외부 강선 선택해 주시고 기본값이 몇? 5 주세요. 그냥 5.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쁠 때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확인 누르세요. 5인지 10인지 그냥 넣기만 하세요. 바쁠 땐 그거 신경 쓸 시간도 없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쉐이프 툴, 모양 도구죠. 자, 달 모양과 비행기 모양이죠. 맞아요? 자, 일단 달 모양과 비행기 모양을 먼저 그립니다. 왜 먼저 그려놓냐면 여러분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레이어 스타일이 계속 적용돼서 생길 수도 있어요. 도형은. 그래서 미리 그려놓는 게 좋아요. 자, 모양 도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여기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선택하시고 가장 먼저 뭐부터 찾으세요? 비행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찾았어요? 비행기? 자, 여기서 검은색 비행기가 있고 여기 다이아몬드 두 개를 봅시다. 여기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에 검은색 다이아몬드가 있고 검은색 테두리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만들면 면이 존재하는 다이아몬드는 요 검은색 검은색 형태를 가져요. 근데 여기 검은색 선만 있는 다이아몬드는 그대로 나와요. 검은색 선만 있는 부분이 면으로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요 부분, 그러니까 흰색 부분은 뭐라고요? 투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비행기 선택하시고 선택했어요?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른 채로 요만하게 그려주세요. 됐나요? 자, 얘가 뭐라고요? 비행기.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달 있죠. 달. 자, 달은 비행기 대각선 위쪽에 있죠. 자, 뭐 선택해야 돼요?
초승 달을 선택해야 되죠. 얘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구멍 뻥 뚫려요. 얘 선택해서 또 Shift 키 누른 채로 그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제 거 커서에 더하기 표시가 뜨죠. 그럼 어디에 그려진다고요? 여기에 그려져요. 같은 곳에. 같은 곳에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컨트롤 Z 누르시고 이럴 때는 먼저 그리시고 Shift 키를 나중에 눌러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엔 이렇게 그냥 그리세요. 그렸죠? 그리고 나중에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됐나요? 대충 그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달. 됐죠?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글자 있죠? 글자. 글자 있죠? 효과는 나중에 주는 거예요. 효과는 나중에 주시는 게 좋아요. 글자 어떻게 해요? T 누르시고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딱 클릭 한번 해주세요. 됐나요? 자, 서체는 뭐예요? 궁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딱 클릭을 먼저 하시고 서체 궁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몇이에요? 85. 그죠? 그 다음에 색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적용을 하죠. 그죠? 그죠? 어디에서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래서 글자 색은 상관이 없죠. 근데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흰색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 글자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칵 테일 그 다음에 파티라고 써주세요. 글자를 다 쓴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글자를 이렇게 다 쓰시고 이동도구를 선택하세요. 이동도구. 그럼 글자가 적용되죠? 맞아요? 자, 글자 배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글자를 어디에다 배치해야 되냐? 여러분이 줄 그은 여기 100픽셀에 이 선에 C가 닿죠? 그죠? 이렇게 C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됐나요? 원위치 잡은 거예요. 요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50픽셀에 C가 이렇게 닿죠. 그죠? 요 정도. 그냥 그런 값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00픽셀 안에 글자를 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글자 위치 제대로 잡았죠? 그죠? 여러분? 자, 여기 달. 여러분, 여기 조정 위에 여기 여러분 조정 있죠? 조정 탭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만큼 확 줄어들죠? 됐죠? 그 다음에 요 달이 어디에 사라져요? 칵테일에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요 달을 선택하시고 어디로 내려야 돼요? 여기 칵테일 밑으로 내려야 되죠? 그죠? 사라지니까. 그래서 요 달을 선택해서 여기 칵테일 밑으로 옮겨주세요. 옮겼나요? 자, 이 달은 요만큼 가려지죠. 그죠? T보다 위에 있죠. 맞아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일단 T를 반절 이렇게 가리게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크기가 거의 맞죠? 안 맞으면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배치 끝났나요? 그 다음에 비행기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주시고 비행기는 이 선에 날개가 이렇게 겹치죠. 맞아요? 그리고 크기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날개 끝부분이 여기에 닿죠. 이 선에. 그죠?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잡았나요? 자, 이 정도 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일단 달부터 수정해 봅시다. 달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달 레이어 선택했어요? 자, 색상이 뭐예요? 66cc99죠? 이 녀석 색 선택하려면 뭐 누르면 된다고요?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거 찾았어요? 얘를 더블 클릭. 그리고 색상 뭐라고요? 66cc99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적용해요? 레이어 스타일에 자, FX를 눌러주시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죠? 내부 그림자 뭐예요? 555 이렇게 주시면 돼요. 55 됐나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5하고 5가.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확인. 여기도 120도가 기본이에요. 웬만한 건 다 120도예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비행기 선택하시고 또 색상 뭐예요? 더블 클릭해서 FF99 넣어주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FX 눌러서 외부 강선 그리고 확인. 수치 고치지 마세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됐나요? 비행기까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자 선택하시고요. 글자 선택했어요? 여기도 뭐 주라고요? FX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여기 있죠. 여기 찾았나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시고 그럼 바로 뭐가 떠요? 그라디언트 창이 떴죠? 자, 색상 수정은 어디서요? 여기서 해주면 되죠. 자, 얘 더블 클릭, 그냥 클릭하시고요. 색이 2개 들어가죠? 색이 2개 들어가면 뭐 누르라고요? 이 앞에 거 누르면 돼요, 그냥. 앞에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에 거 점 찍고, 색상 찍고, FF00. 그 다음에 뒤에 거 찍고 색상 찍고 뭐라고요? 9900FF 9900FF 줬을 때 여기를 꼭 봐주세요. 여기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확인. 그리고 내부 강선 넣으라고 나오죠? 뭘 누르라고요? 글자 내부 강선 클릭해 주시고 여기 5 확인하고 확인.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지랑 똑같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필기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맨 위로 조건으로 올라가 보세요. 시험지. 거기에 보면 파일 저장 규칙이 있죠. 그죠? 가장 먼저 저장해야 될 게 JPG입니다. JPG.
자, 400 곱하기 500으로 우리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저장만 하시면 돼요.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파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이미지 폴더로 가죠. 그죠? 우리 이미지에다 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돼요? GTK 폴더에다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한 수준 위로 버튼. 얘를 눌러서 위로 올라가시고, 자, 이름은 미리 정해져 있죠. 그죠? 써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꼭 세문서 할 때 이름을 먼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JPG로 바꿔주세요. JPEG. 찾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옵션이 뜨는데 그냥 요거 최대면 돼요. 최대. 여기가 11이니 10이니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가 뭐라고요? 최대면 돼요. 최대.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저장이 됐죠? 됐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PSD 몇 곱하기 몇으로요? 40 곱하기 50으로 바꾸라고 나오죠. 요거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단축키가 뭐라고요? Alt Ctrl I 찾았어요? 요거요. 됐나요? 자, 얘를 클릭 하시고 여기 자물쇠 채워져 있죠? 그죠? 여기 채워진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40으로 바꿔주세요. 40. 됐나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체크가 다 돼 있으면 돼요. 됐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40 곱하기 50으로 줄어들었어요. 요거를 왜 제출하냐면 요거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요. 요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얘를 보고 평가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파일 이름은 그대로 돼 있죠. 그죠? 파일 형식도 포토샵으로 돼 있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창 뜨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떠 있어요. 막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파일 전송 버튼이라고 떠요. 떠 있어요. 거기에 파일 전송을 눌러주시면 요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 파일 전송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전송이 되는데 만약에 X 표시가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파일 이름이. 여러분이 수험번호를 잘못 썼거나 이름을 잘못 썼거나.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서 전송됐는지 안 됐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